오늘 먼저 시간에는 꿈의 정의를 했거든요. 꿈은 미해결 관심사 예지.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꿈의 암시. 암시라는 것은 이게 체면술에서 많이 쓰는 소리예요. 암시라는 것은 돌려서 말한다. 그러니까 자극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꿈의 암시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잘렸어요. 잘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어쩌면 좋겠냐고 한숨을 쉬길래 뭐 사주로 뭐 이제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집에 가서 꿈꿔 와대. 그랬더니 정말로 뭐 가면서 그 꿈을 어떻게 꿀 수 있냐 뭐 같은 소리를 다 하더니 정말로 다음날 꿈을 꿔왔어요. 꿈을 꿔왔는데 이제 이렇게 여럿이 앉은 긴 책상에 여럿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여러 사람 같이 밥 먹는데 자기는 밥 먹기 싫다고 기분 나빠하고서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새로운 것을 서류를 냈는데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꿈을 정말로 다음날 꿔왔어. 그래서 그 회사는 잘렸고 딴 회사에 취직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새 며칠새에 정말로 딴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밥 먹는 거 우리가 밥 먹는 거. 밥 먹는 것을 사람들은 밥 먹으면 뭐 감기 걸린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꿈의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밥 못 먹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힐링크는 뭐라고 했냐면 나 아직 배가 없다. 8강까지 올라가는데 아직 나 배고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직 할 일이 있다 소리. 그러니까 꿈에서 밥 먹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꿈에서 밥을 못 먹어서 쫓쫓 굶다 하면 내 일거리가 없다 소리. 그게 꿈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여럿이 밥을 먹는데 자기는 더럽다고 해서 안 먹었으니까 그 회사에서 역할이 없어진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니까 딴 부서에 가가지고 자기 뭐 이력서를 냈든지 뭐 서류를 받았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딴 부서에 취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꿈의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상징에 대해서 밥 먹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 조상이 와서 이제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했다고 이제 저리 가면 천도지 하라고 하거든요. 조상이 누군데 그거 아니고 윗사람이나 조상에 관계된 일을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모 대학 교수로 있어요. 대학 교수로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벌써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동국대에 이제 교수 임용 그 고시가 나오니까 거기 신청을 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교수 임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된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위에서 높은 사람이 몇 사람 앉아가지고 아무개 그 사형을 딱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형 당해야 되느냐고 울면서 뒹굴다가 깨버렸어요. 그런데 먼저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미해결 관심사, 해결된 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꿈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꿈꾸지 않은 일을 해결된 일은 꿈꿀 필요가 없는데 낙방된 날 저녁에 와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지금 이 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기 낙방하고 가는데 그럼 틀림없이 딴 대학에 원서를 넣어라. 그 꿈이지 동국대학 인연이 끝났다. 왜 그러냐면 그 임용 끝난 다음에 내가 꿈을 꿨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말고 딴 대학에 넣어라. 그때 6개월 만에 경북대 거기 철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임명이 됐는데 뭐 딴 사람들 강의 다 아는 강의고 전 세계 명문 그 박사들이 다 와서 했는데 이 사람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 뭐 하냐고는 미리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내가 확인된 거거든요. 해결된 일을 꿈꿀 필요가 없다.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6개월 풀린 게 되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어렵다. IMF
아니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어렵다고 뭐 했더니 정말로 어려운 것을 해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야, 참 의리 있다. 지금 불교계에서는 아주 거울이 됐어요. 그리고 나한테 입고서 하면 참선법을 배우고 너 미얀마 이걸로 또 학위를 받아. 그걸로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가장 힘들었던 3번을 꿈꿔서 나한테 해몽을 받고 자기 일생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꿈이 만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가지가 있죠. 아까 너 꿈꿔와 했는데 정말 꿈꿔왔잖아요. 그걸 갖다 암시라고 해요. 암시. 그 최면술에서는 암시를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과거 기억을 불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수도 똑같이 그 대학 시험에 되나 하고 매일 자기 암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떨어졌는데 그날 재판받아 사형도 받아 사형이라 결정된 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됐으니까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 꿈은 암시로 이루어진다. 암시. 그 암시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암시 얘기를 하냐면은 그 내가 유명한 바람둥이 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바람둥이 친구가 와서 너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 후리하는데 속질 있냐 했더니 그 여자들 후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위기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뭐 정말로 그런가요? 분위기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죠.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이렇게 암시가 들어가서 방어 기제가 딱 있어요. 저놈의 사기꾼인지 아닌지 사기꾼들이나 그 바람둥이랑 똑같아요. 상대방한테 아주 먼 얘기했을 때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는데 분위기를 잡아주면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특히 남자들은 어디에 잘 넘어가는 술 먹을 때 넘어가잖아요. 술 먹여놓고 뭐 같이 형님동맹 하다 보면 사기 당하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 공무원 다른데 이해관계를 딴다. 참 술맥이잖아요. 지금은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것이 암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분위기를 어떻게 잡느냐? 정신 몰렁하게 해주잖아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위기 좋은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은 여자 후리는데 아주 쉽다 이거예요. 여자들 정신 멀쩡하게 있는 데서 나하고 사랑하자면 어떤 여자가 사랑하겠다. 그 분위기를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암시가 들어가기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게 여자는 차와 음악과 술이에요. 그 분위기만 잡고 아주 미사여고 아름다운 얘기만 해주면 여자들은 거의 다 키보가 된다 이거예요. 술 먹으면 보통 여자고 남자가 다 이뻐 보인다네요. 남자들은 술 먹어서 현빈동생하고 다 넘어간대. 그 사기꾼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암시에 대해서만 잘 알아도 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암시가 통하는 방법이 조금 이건 지루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설명하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먼저 시간에 육식이 있고 육식은 깨있다는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잠재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육식은 안입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눈, 귀, 코, 혀, 이 색깔 이거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디 생기느냐? 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대상을 본대. 대상이 뭐야? 색상의 미촉법이거든. 그러니까 색상의 미촉법.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는 마음이 생겨요. 보고서는 뭐 빨갛다, 노랗다, 푸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내가 좋아, 노란색은 내가 싫어. 이것을 갖다가 번뇌시키라.
감정이 들어가. 그냥 보고서 빨간색이다 하면 끝나는데 우리 중생은 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은 나는 평소에 좋아서 나쁘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경험한 걸로 해서 저렇게 생긴 남자, 저렇게 생긴 여자는 내가 싫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관생의 원리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경험이 없다면 그대로 보면 되는데 경험으로서 천차가 난다. 나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똑같아요. 귀로서 소리를 듣고 코로서 냄새를 맡고 혀로서 맛을 보고 피부로서 촉감을 느끼거든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것을 갖다가 식이라고 그래. 식을 갖다가 우리 말로 마음, 식 이렇게 이제 이게 불교인데 식이라는 것은 마음식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겼다. 그건 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건 종업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의식 깨있다고 그래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종합한 마음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깨있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어도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맹장염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해서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깨어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고, 아이 선생님이 참 신기한 소리를 하더라고. 마취를 했는데 마취하면서도 의사놈이 내 뱃속에다가 가위나 실 같은 거 넣고 꼬매면 큰일인데 잠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별소리를 다 한다고. 그 우리 아버지가 어디선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뱃속에다 뭘 넣고 꼬매고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잠재의식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도 말을 하고 떤다. 요새 여자나 남자나 대장암 검사할 때 마취했다면 자기 과거가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자기 놈이 떠들어요. 그거 자기가 잠재된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건 육의식이고 팔식이 있어요. 팔식이 있는데 팔식을 우리가 잠재의식 본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팔식하고 육식하고 전달하는 칠식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육식하고 칠식하고 팔식하고 역할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육식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주로 뇌세포에만 있어요. 이게 다 돼 있지만은 냄새 맡는 거, 피부 감각 이런 것도 이 몸에 많이 있지만은 총칭해서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육식이라고. 근데 육식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판단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경계해. 그 다음에 애지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면 부정을 해요. 그것이 육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바람둥이가 여자를 유혹하는데 정신 깨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때는 유혹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육식을 무능하게 만들 때, 바보 만들 때가 어떻게 되냐면 팔식에 가까울 때. 팔식에.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으면 잠에 드는 가까운데 체면에서 암시가 들어가기 좋을 때가 팔식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팔식 상태를 자꾸 만들어내. 그럼 꿈은 언제 꿔요? 잠들 때 꾸잖아요. 팔식에서 칠식에 통해서 육식에 읽어낼 때 꾸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잠깐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칠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그냥 순수하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사람은 착각해서 자아가 있다고 해요. 내가 있다고. 이거 나한테 이익된 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성인들은 칠식이 바탕이에요. 그러면은 육식은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정신 차리는 기능, 그 다음에 경계하고 또 이 기능이 특별히 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육식의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옛날 내가 경험했던 거, 옛날 내가 빨갱이한테 공사 나왔는데 되게 당했는데 그래서 빨리 좀 그 비슷한 11세기 얘기만 펄쩍펄쩍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 경험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젊을수록 진보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옛날 얘기고 지금 보면 참 노인네들 보면은 무슨 가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개념이 틀려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7식은 아까 전날씨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8식은 어떤 역할이냐? 8식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 아버지 설명했듯이 기억식을 얘기해요. 모든 것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빌려서 꿈의 재료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시시대, 책에 읽은 거, 원시시대 우리 경험 안에서도 원시시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책이나 과거에 우리가 지식 습도로 인해서 뭐 전생은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과거 기억은 책이나 누적돼서 읽어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팔식의 역할이 기억뿐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팔식이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냐? 왜 팔식은 거의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어디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육식에서 생각한 것을 보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가장 힘있는 종교가 뭐냐면 신 믿는 종교예요. 아무 딴 거 시키고 합리적으로 따질 것 없이 믿음은 성공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신 믿는 종교거든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정토정이라고 있는데 그 세력이 제일 세고 돈 많고 제일 이렇게 정치적인 파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로지 딴 거 믿으면 끝나. 믿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모든 것이 부자들. 사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인식을 시키면은 팔식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잠재의식의 이게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이 우주에 빠졌다. 우주 전체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다 인정시키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해요. 네가 부처님다 하면 네가 부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팔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에 시키는 대로. 그래서 악마의 교육을 시키면은 내가 악마가 돼요. 내가 성인 분자를 추구하면 성인 분자가 돼요. 왜 그러느냐? 이 팔식의 역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알려지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자 원력을 불교에서 원력이라고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팔식이. 엄청 중요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꿈도에서 나오고 내가 소원 성취는 팔식을 다 했죠. 그런데 얼만큼 내가 새기느냐, 마음 깊게 가지느냐. 요거 설명을 드려야 꿈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식은 의식이고 팔식은 기억식이고 본능이라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젖 먹으면 배부르는 걸 알고 엄마 젖바로 먹잖아요. 그 엄마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냥 악착같이 빠는데 아주 물어보니까 아주 악착같이 그냥 정말로 그런다고. 그게 또 어떤 조금 스님들이 얘기하기는 곤란한데 내 아는 이제 그 종교인이 있었어요. 종교인이 있었는데 이제 어디 강의를 하러 가는데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마치 지하철이 꽉 찼어. 꽉 찼는데 어떤 여자가 뒤에다 가슴을 들이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차선에 내려야지 하면서 못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두 정거장을 통한대요. 그게 내려야 되지 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근데 가슴을 들이대서 느끼는 감정은 본능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자신 못하니까 나 지하철 잘나 만원대 털고 누가 가슴 들이대면 어떻게 하냐. 그게 농담이고 그만큼 이 본능의 역할이 좀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뭐 종교의 핑계를 댔지만은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면은 뭐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유혹하는데 아까 그 바람둥이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런 측에서 오늘은 그 육식과 칠식의 이게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본능에 또 기억된 것을 우리는 재료로 삼아서 꿈을 원래를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사기 안 나간다면 육식을 잘 컨트롤하는데 육식만 컨트롤 안 되냐면 이제는 빛이라고. 우리 진보 성향이 되고 문화에서는 전부 발달된 사람들이 본능에 의지하는 거예요. 본능이. 창조가 어디서 되냐? 본능에서 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고자 하는 거 노력하면 제 팔이 이렇게 추진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꿈이나 사주 간상이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맞느냐? 노력하면 바뀌어요. 근본 틀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데 노력하면 제가 이 사장관님 뵀을 때 사주로는 좀 불리하다 했는데 밀어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장관이 되더라고. 꿈으로는 나왔지만 사주 간상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되더라고. 근데 그와 비슷한 사람도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팔식에 우리가 염원할 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쌍먹지를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사기적으로 얼마든지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팔식의 본능적인 것은 우리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또 진보 성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재가 돼야 이 꿈에 대해서 원리를 알고 꿈 하나 해석만 하고 뭐 이거 이렇다 하면은 사실은 꿈을 배우는 의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통계를 많이 모으면 되는데 왜 통계로 모으면 그걸 공부를 다 못하느냐? 이게 원리를 배우려면 내가 해석해서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잘하게 설명해서 많이 들어봐야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또 꿈 저기를 구체적으로 할까 합니다. 이제 꿈에 사람들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어떤 대학에 뭐 총장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총장의 선임이 됐어요. 됐는데 꿈을 꿨는데 그 비서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우리 교수님이 중요한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꿈이냐니까 아버지 시체를 그 묘지에 묻는데 아버지가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자기는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그 묘지는 우리가 기분 나쁘게 뭐 송장을 묻었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직책이나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산에다 묘지를 묻었는데 취직이 됐다. 그러면 취직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송장이 살아났어.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일의 종결과 결과 성취를 얘기하는 안 됐어요. 참 꿈이 신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저한테 뭐 20, 3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학교에 교관까지 하셨는데 스님 난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우리 대문 앞으로 어떤 거지가 돌아서 몽둥이를 왜 남의 집 부르냐고 한 대 때렸더니 죽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죽여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토막을 냈대요. 아이고 그 선생님 끔찍해. 토막을 내서 그럼 토막을 내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땅에 이곳저곳 파서 들킬까봐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무슨 큰일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쉽게 돈 생기는 일 생겼는데 쉽게 생산되는 일 쉽게 죽였잖아요.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인 장모가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주는데 그 형제들도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놈을 비밀이 좀 나눠가지고 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여기도 묻고 여기도 네 군데 묻었다. 그럼 은행이 네 군데다 예금했어요. 그랬더니 냈다. 은행 네 군데다 정확하게 예금. 그러니까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론을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한 대 때렸으니까 죽고 하니까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 토막을 냈어. 그러니까 토막을 냈다는 것은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거든요. 땅에 묻었어. 그 적응 얘기야. 이게 지금 이 꿈의 강의에서 지금까지 꿈의 유튜브를 보고 가지가지 꿈 얘기 나오는데 정통성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의적인 애들. 또 제가 원장사 출가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원장사 주지 예정자가 우리 주지 운동 뭐 이렇게 한참 했는데 하루는 나하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꿈 공부 한 적 안 할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장례 치르는데
장례 만장이 관하고 만장하고 자기한테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톡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다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책임 이번에 출시되겠구만. 그 왜? 사람이 죽으면은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살아생전을 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장이라는 건 날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여는 죽었다는 그 관이라는 건 죽었다는 그 결과물이잖아요. 아까 사람을 죽였는데 송장은 어떻게 했어요? 돈이었잖아. 이게 딱 묻었잖아. 그러니까 그 송장관은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을 가지고 이게 결과물을 갖다가 만장이 되고서는 이렇게 휘날리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정말로 원정사 주지가 돼서 3번을 주지를 해먹었어요. 사자는 게. 그러니까 이게 꿈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꿈이 생각보다는 좋은 꿈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밥 얻어먹는 꿈 꿨잖아요. 밥 얻어먹는 꿈 꿨는데 저한테 꿈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꿈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스님 저는 어저께 밥 먹는 게 일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 얘기했는데 일거리가 아니고 어젯밤에는 김치찌개를 3숟가락 맛있게 쪄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가 꿈 연구하는 입장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꿈 꿀 때 밥 먹고 감기 걸린다고 아까 했죠?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김치찌개 3번 딱 떠먹고 그날부터 3일간 감기를 딱 걸었어요. 3일. 그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게 꿈에서 진짜로 미역국을 먹으면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깨끗할수록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 그런데 오염됐어. 김치찌개로 오염됐어.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숟가락 먹으니까 하나, 둘, 3일째부터 3일간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대해서는 미신 이런 것도 국과 밥은 해석이 다르다. 그런데 먼저 시간에 얘기했죠. 차 한 잔 깨끗하게 내가 받아 먹었다. 그럼 정신적인 일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데 오늘 시간은 요거 설명을 하면서 뭘 신과 인간관계. 우리가 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좀 큰 꿈은 신, 그 다음에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꿈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 아까 얘기한 그 대학 교수 된 사람이 저한테 참선을 하는데 그 영월 보덕사 주지할 때 와서 단체로 1년에 2차례씩 뭐 대규모 참선을 대회를 했어요. 앉아서 참선을 하루는 뭐라고 하는 저는 막 바다에서 막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고 뭐 무슨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화롭게 지내다가 깼다 이거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기도를 그 장관님 그 장관 될 때 그 대통령이 MB 대통령이었거든. 근데 MB 대통령이 이 장관님 잘하는 그 장관급 여자분이 나한테 MB 대통령 되겠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꿈꾼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더라고. 그 영군 대사람한테 꿈꾼 거 있냐니까 꿈꾼 거 있지. 그 스님 만나보려니까 스님은 안 맞는데 그 교회 믿으니까. 그래서 무슨 꿈 꿨대 그랬더니 하늘의 계시로 왕이 된다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신의 계시라든지 신의 관계된다든지 위대한 사람의 꿈에 관계되는 신의 관계된 꿈은 다 좋은 꿈. 그러니까 권력계통이나 자기가 그런 관련적은 전부 성공한 거. 제가 옛날에 그 원천사 큰 스님 타는 스님 모시고 있을 때 장영자가 있었어요. 장영자가 자주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때 장인이 36살 때 내가 봤는데 저는 그때 30인 것 같아요. 되게 이뻐가지고 그 앞에 자꾸 얼씬거리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쁘니까. 그 아까 본능이 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사람이 천주교입니다. 불교로 왔어요. 그 왜 왔느냐면은 꿈에 관세음보살하고 막 이렇게 만나고 같이 놀았다는 거 신나게. 그래서 자기 출세할 줄 알고 관세음보살 나왔으니까 불교잖아요. 그래서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나중에 탈이 났죠. 그러니까
꿈에서 신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이 나오면 대박치는 꿈. 굉장히 출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 뭐 부처님이나 하느님한테 퇴짜 받았는데 좋은 일 생기겠어요? 아까처럼? 뭐 하느님이나 부처님한테 맞아 죽었다든지, 또 뭘 받았다든지, 너 지목을 했다든지, 재판을 해서 너 사형당했다든지, 그런 대박치는 굉장히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매일 이거 자기 출세하겠나 이거 매일 기도해가지고 이거 알아보면 굉장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꿈에 하려면 적어도 석 달을 해야 돼요. 그게 요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되는 꿈은 대부분 좋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대학 교수 될 사람도 30살에 왔는데 너 41살에 대학 교수 되고 정확하게 41살이 됐거든요. 10년 전에 얘기해요. 아까 꿈꾼 게 41살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다 맞아 돌아가더라. 근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 노력 안 하면 먹고 놀 수도 있어요. 그게 왜 팔식의 역할이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흔히 꾸는 꿈을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또 희지부지 될까봐. 저 아는 스님이 얼마나 부처님처럼 이쁜 애기를 끌어안고서는 그냥 우유를 갖다가 먹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이뻐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 꿈에서는 애착이 생길수록 불쾌함이 나타나는 거야. 애착이 생길수록.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는 신상이 괴로워. 남자들도 자기 사랑하는 여자 만나면 다 그렇게 만족하게 해주려고 돈과 경제로 만족해 주려고 하려면 자기 있는 거 다 퍼줘야 돼요. 여자들도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하고 뭐 성행위까지 안 된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뻐가지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하니까 그래서 스님이 꿈은 좋은 꿈이죠. 개꿀이라고 그러나 무슨 좋은 꿈이야. 그러더니 6년 동안 절진이라고 돈을 얼마나 쳐박았는지. 그러니까 그 짓는 애착이 그 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여러분들 보면 이쁘지만은 애 나면 어떻게 돼요? 갈치고 먹이고 키워야 되잖아요. 갈치고 먹이고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계속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애착이 갈수록 속색이 있는 일이야. 그래서 6년 동안 절진으로 아주 고립받았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남 불행 내 행복, 남 사랑하지 말자. 그게 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뿐이 아니고 모든 애들 꿈에 나타났다면 그건 뭐예요? 키워야 되는 일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야 될 일거리는 투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꿈에서 키워야 될 애들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키워야 되는 애들 꿈에 나왔는데 남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문제 해결. 남을 죽이니까 거기서 또 죽여버렸대. 그럼 완벽하게 해결. 어떤 사람은 지금 관공서에 인허가를 2개를 신청했는데 안 됐어. 안 됐는데 스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일이 해결이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그 애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어떤 집에다 딱 놓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애를 어디 관공서에 줬으니까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꿈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이게 나는 신세 괴롭다. 이게 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애착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은 나 죽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죽이든지 내버렸다든지 산자없이 쫓아냈다든지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과 또 부처님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애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더러더러 이렇게 저기를 해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많느냐? 조상꿈. 조상이 나온 사람은 한 50%가 로또꿈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꿈이 나타나면 로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애들 문제가 있지만 조상도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꿈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났다면 상당히 큰 돈과 아주 재밌는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상징이잖아요. 잘났던 우리 조상이 나타났던 것은
집안이 일어날 징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조상이 나타났는데 그 조상이 굉장히 옛날에 우리 집을 번성시키고 크게 출세를 시켰어. 틀림없이 그 사람 좋은 일 생겨. 얼굴만 비춰도 좋은 일 생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 로또 많이 돼요. 뭐 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상 꿈이 대체적으로 나오면 좋은 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조상이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질 하고 바람 피다가 죽어버렸어. 죽었는데 꿈에 탁 이 양반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소리에 뭐 박탈나고 뭐 이상한 소리에 집안 망할 일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이 똑같이 조상 꿈 나타났어도 두 가지 상징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는 출세하는 꿈, 로또가 된다든지 뭐 출세할 수 있지만 그이처럼 집안 망할 수가 있다. 또 돌아가신 양반이 나타났어. 돌아가신 양반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땜 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 그것도 집안 망할 짓이야. 링컨이 한 열흘 전에 그 암살당했어. 열흘 전에 검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중국 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상 꿈이 나타났을 때, 부모 꿈이 나타났을 때 그 부모가 살아생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았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조상 꿈 다 해결됐죠. 그 다음에 아까 공무원들 재판관들 나왔잖아요. 재판을 했을 때 나를 재판하는 판검사 그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 나왔을 때 내가 저기를 했는데 사형원도 내리지 않고 아니 너 뭐 그냥 해서 너 사형하는 거 취소.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무산되는 일이죠. 이제 그런 꿈이 대표적으로 상징의 중요한 꿈인데 제가 서장관님 계시지만은 그 농어민 신문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한번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독일의 경찰서장이 갑자기 오더니 내 손발을 딱 묶어가더라고. 독일에 내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 경찰서장이 내 손발을 딱 묶고서는 취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 그거 내가 저기에 뭔가 채택이 된다고. 채택 묶여갔잖아. 채택이 된다고. 그럼 뭐가 채택인가? 혹시 농어민 신문에 칼럼이라도 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쓰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거기 강의 끝나니까 편집 국장인가 과장인가 나를 좀 보자는 거야. 보자고 하면서 뭘 하는 얘기가 연재 얘기가 나와. 그래서 정확하게 팔 묶여서 갔는데 농어민 신문에 1년 꿈 연재했다는 거.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거기 편집국장인데 대부분 기자들은 경찰로 많이 나와요. 경찰은 기자로 많이 나와요. 또 이 묶여갔다고 하니까 내 아는 스님이 후배 스님이 어떤 절에 이제 주지로 나갔어요. 주지로 나갔는데 나보고 아이 스님 주지 가자마자 좀 꿈을 하나 꿨는데 신도 다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이 그 절에 이제 그 꿈꾼 날 보니까 신도들이 쭉 길을 서 있는데 줄에 다 묶여있는데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딴 데로 딴 경찰서로 다 묶여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 사거리 다 뺏기고 이제 정말로 그 절에 가지고 그 신도들이 지 마음에 안 들라고 옆집 절로 신도들이 다 끌려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묶여 있는 거지. 그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에 따라서 틀리다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분 남자는 여자는 남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서 애착가는 일거리예요. 일거리에서 성애가 됐다든지 뭐 고의사고로 뭐 애인이 죽었다든지 만나셨던 대박 터지겠죠. 그런데 남자는 먼저 설명해 드렸지만 여자분들이 꿈에 남편이 나오고 애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애인이나 남편이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더러더러 애인이나 남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꿈에 여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사주로 공부를 해보면은 남자는 돈과 여자를 같이 봐요. 돈이냐 여자냐. 어떤 스님이 꿈을 꿨는데
응? 여자가 생겼다래 꿈에. 응? 여자 생기고 뭐 애가 생겼어. 그러니까 보통 평가를 하기를 이제 그 주지 가서 주지 애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돈이 왕창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돈이 왕창 생겼으니까 그건 도리어 여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어떠느냐? 꿈에 남자 생기고 남편 생겼어요. 그러면은 남자는 돈과 여자가 사주팔자를 볼 때는 재물일과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반대로 남자를 본 꿈에서 남자가 생겼다. 그럼 애착하는 직업, 직장생활.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은 여자도 남자와 직장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이고 여자는 달라요. 그러니까 꿈에서 남자가 나왔다. 그러면 애착한 일거리라 이렇게 보면 돼요. 아, 내가 일거리가 생겼고 직업이 생겼구나.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여동생이라든지 사랑하는 남동생 이것도 다 여자 남자로 직업이나 내가 처리해야 될 일거리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면 여자와 아이와 조상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뭐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들 꿈에서 나타나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내가 만약에 왕관을 썼다. 내가 만약에 뭐 권좌에 앉았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 근데 내가 뭐 머리 깎아 내가 뭐 용을 써도 대통령 되겠어요? 아까처럼 뭐 팔찌에 가진 연구를 한다고는 뭘 길러야 되겠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대통령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내가 관련된 데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이 되는 꼴, 남이 되는 꼴 관 쓰고 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행복한 게 아니야. 그 아까 저 상해 나가는 꿈이 꿨는데 그러고 3년이 그 월정사 주지 스님이 3번의 임기를 마치고 났는데 하루 종일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나보다 늦게 중된 팔팔한 중이 초상이 나서 상해를 가는데 지가 앞에 딱 가서 지가 앞에 맨 앞에 섰어. 지가 상주야. 근데 나는 그 관중석에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보다 늦게 중된 사람이 월척사 주지가 돼서 폭 딱 잡고 그러니까 월척사 기분 나쁘니까 안 가. 뭐 내가 거기 비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주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그 관련된 것이 최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산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했어요. 부자였는데 이제 할아버지 유산 좀 떨어질까 해가지고 손자한테 떨어질까 하고 있었는데 꿈을 꿔보라고 하니까 이거 암시잖아. 꿈을 꿔보라. 그랬더니 진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막 수많은 그게 신혼 입은 상주지요. 그 사람들이 상주가 어마어마한데 관이 가는 거예요. 근데 상주도 무지하게 많아. 근데 너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길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개털이나 쳐다봤으니까 상복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전부 유산 상속자지 너는 아니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죽으면 사회 다 환원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오늘 중요한 것이 죽음, 상여, 또 이렇게 인은 대통령한테 뭔가 받았다, 얻었다. 그럼 다 출세, 그 뭔가 결과가 생기는 거고 내가 대통령 됐다면 내가 출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상하고 겸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더러더러 섞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하고 네, 제가 끝낼게요. 네. 보통 그 엄마들이나 또 가족들이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놓을 때쯤 되면 태몽을 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신 꿔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꾸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태몽이 어떤 상징적인 게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 어머님이 벌들이 치마 속으로 막 모여드는 꿈을 꿨대요. 벌들이요? 예, 내 동생은
밭에서 무 뽑는 남동생인데 무 뽑는 꿈을 꾸고 어떤 또 형제는 밤을 줍는 꿈을 꾸고 이런 어떤 뭐 특별한 특징이 있나요? 태몽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이 태몽은 이제 현실 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태몽은 물상이 우리는 아까 보통 상징적 꿈은 불행, 해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몽은 실제 꿈을 꿨는데 뭐 생선이 내 앞에 뭐 안길려다가 또 사라졌다든지 그러면 그 유산하는 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큰 호랑이가 오다가 피투성이가 된 상태다. 그러면 태아가 굉장히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몽의 꿈은 전부 싱싱해야 된다는 거. 물상이 싱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태몽은 전부 싱싱해야 돼. 일반 꿈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벌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벌이 치마 속으로. 그게 이 뭐든지 숫자가 많다는 것은 벌이 한 마리 들어왔다. 그런 것은 한 아이가 깡패 비슷하게 씩씩한 아이가 성장하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러 마리 벌이 들었다. 그러면 그 장차 그 태아가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밤을 주셨다. 근데 밤을 한두 개 주셨다면 형제나 쌍둥이나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밤을 엄청나게 만약 이렇게 뭐 박음년에 이렇게 있다면 태아가 장차 얻을 수 있는 수량. 그 다음에 또 태몽이 이 태몽은 이제 기본적으로 물상이 많고 크고 힘차면은 그 태아가 장차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근데 그 물상이 한두 개라든지 현찮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장차 그 태아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야 된다. 그걸 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꿈하고는 태몽은 틀린다. 그런데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남의 꿈을 꾸어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태몽도 뭐 엄마, 할머니, 조카, 옆집 사람도 꿔주기도 해요. 그거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예. 제가 어떤 샵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저쪽에서 이제 저승사자님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제가 안 가려고 막 계속 보지를 않고 그냥 나 지금 저기 한다고 이제 제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러고 깼거든요. 그건 어떤 꿈인지 좀. 어떤 사람이 이제 비유를 설명할 테니까 나한테 해당되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무tum으로 저승사가 이렇게 쫙 쳐다보더니 가버렸어요. 그래서 잠깐 죽을 뻔하다 살았구만. 그러니까 뭐 그 현수파니까 뭔가 잘못돼서 뭐 중개사를 판 해결이 됐어요. 근데 만약 저승사자가 문 앞에 들어왔다. 그러면 되게 아프다는 거. 되게 아프다는 거. 많이 아프다는 거. 그 다음에 저승사자로 따라갔다. 요단강 건너갔다. 그럼 죽는다는 거. 이제 안 가려고 제가 안 쳐다보고 계속 못 간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일시 내가 가기 싫어. 하지만은 내가 영향이 조금 있다. 그러니까 조금 아플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골프장에 남편이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남편이 못 간다고 지가 따라갔어. 지가 대신 갔어요. 갔는데 저승사자가 문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에 갔는데 골프장에 가서 죽을 뻔했다고. 근데 따라갔으면 죽는 거죠. 저승사자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저승사자는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표현이 달리기 때문에 값쓰고 시커멓게 나오는데 대부분 저승사자나 유령이 나타나다. 그러면 아프다는 거. 근데 이제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을 병 들은 사람이 저승사자 따라간다. 그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저승사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